안녕하세요. 시댁 식구 챙기느라 제 가족은 나몰라라 했던 남편 놈을 반품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딸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자식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데까진 꽤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오랜 시간 긴 고민 끝에 결정한 이혼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물론 긴 시간 고민한 만큼 겁도 많이 나고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지만요.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참 힘든 시간들이었거든요. 양가 집안은 저희를 도와줄 여유 따윈 없었고 그야말로 사랑 하나 가지고 한 결혼이었어요. 그나마 믿을 거라곤 젊음과 남편의 직장뿐이었는데 딸이 3살이 되던 해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지며 남편은 결국 권고사직까지 당하게 되었죠. 참 막막했어요. 점점 돈 들어갈 곳은 많아지는데 제 취업은 여의찮았고 까마득한 앞날만이 기다리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여보, 우리 장사해보는 건 어때? 장사? 갑자기 장사는 무슨? 애도 아직 어린데 장사를 같이 어떻게 해? 그냥 내가 빨리 회사 알아볼게.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래. 그러지 말고 우리 조그마한 방 하나 딸린 상가 구해서 거기서 지내면서 식당이라도 하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음식 하나는 잘하잖아. 이중으로 월세 나갈 일도 없고 애도 같이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단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런가? 듣고 보니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 나 퇴직금 받은 것도 있고 이 집 보증금 빼고 대출 조금만 받으면 어떻게 가게는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진짜 힘들 거야. 당신 괜찮겠어? 괜찮고 안 괜찮고가 어디 있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우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보자.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돈 걱정하지 말고 다 해줄 수 있게. 그렇게 식당을 차렸고 생각보다 더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기껏 마련한 재료를 다 버리는 날도 수두룩했고 진상 손님이 오는 날이면 때려치고 싶은 생각도 굴뚝 같았죠.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 경험이 되고 점차 단골 손님이 생겨난다 싶더니 입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6년, 앞만 보고 달려왔더니 어느새 대박난 식당이 되었네요. 고생스러운 세월을 보낸 보상을 받듯 더는 먹고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죠. 딸이 하고 싶다는 건 걱정 없이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형편이 나아지니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건 바로 시댁과 남편이었어요. 정말 힘들어서 돈 10만 원이 아쉬웠던 시절엔 저희에게 1,000원짜리 한 장 줄 수 없다며 딱 자르던 시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을 야금야금 빼가고 있더라고요. 남편을 통해 말입니다. 여보, 당신 집에 무슨 용돈을 이렇게나 많이 드리는 거야. 이건 너무 과하잖아. 과하기는 나 장남이야. 이때까진 형편이 안 돼서 못 드렸지만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 하잖아. 그런 걸로 치면 나도 장녀야. 그런데 난 이 정도로 많이 드리진 않는다고. 이때껏 못한 건 죄송하지만 용돈은 형편껏 해드려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이 돈 없으면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좀 적당해라. 남들 다 부모 호강시켜줄 때 나 몰라라 했던 게 한이 돼서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남편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장남이기도 했고 여유가 생겨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시댁에 주는 용돈 금액이 점점 더 커지고 남편의 남동생, 즉 시동생이 장가를 갈 때 집을 사주는 모습을 보곤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장사가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미래는 생각지도 않고 버는 족족 써버리니까요. 미래가 불안한 것도 있었지만 일할 맛도 나지 않더라고요. 시댁 식구 배를 불려주려고 일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여보, 이번에 서방님 집 해준 거 우리도 무리였던 건 당신도 잘 알고 있지? 무리는 무슨, 그까짓 돈 또 벌면 되잖아. 그까짓 돈? 우리가 벌고 싶다고 하면 언제까지나 잘 벌 수 있대?
도대체 뭘 믿고 돈을 그렇게 쓰는 거야? 우리 딸 아직 어려. 대학도 가야 하고 시집도 보내야 하는데 이렇게 버는 대로 다 줘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아, 진짜 말 맞네. 그러면 하나뿐인 동생이 장가를 간다는데 우리처럼 월세살이 시켜? 우리도 이만큼 고생했으니 너도 그 정도 고생은 해라. 이러란 말이야? 아, 말을 말자 말을 말아. 여기까지만 해. 더는 도움 주지 말란 말이야.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장남으로서 차고 넘치게 했다고. 나 진짜 앞으론 가만 안 있을 거야. 정말 진짜 진심이야. 알겠어? 그래, 알겠어. 아, 알겠다고. 잔소리 좀 그만해. 이젠 결혼할 동생도 더 없다고. 남편은 짜증 가득한 약속을 했고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선물로 좋은 침대를 사주고 싶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동생이 좋은 침대를 가지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침대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처제 결혼 선물로 침대 사주려고 그래? 왜? 왜? 몰라서 물어? 침대가 얼마나 비싼데 그런 걸 결혼 선물로 한다는 거야?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본인은 지 동생 결혼 선물로 집 사는 데 쓰라며 거금을 보태준 건 기억에서 아예 지워버린 듯 했죠. 그러고선 뻔뻔스럽게도 고작 침대로 화를 내더군요. 거기에다 그간 남편이 시댁에 쓴 돈이 얼만데 왜 저딴 핀잔을 들어야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당신은 당신 집에 간이고 쓸개도 다 빼주고 다니면서 난 내 동생 결혼 선물로 침대 하나 못 해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침대는 아니지. 그냥 이불이나 좋은 거 사줘. 그러면 되지. 당신이 그렇게 좋은 거 막 해주면 처제도 부담스러워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잘도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뭘 어떻게 했겠어요.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은 사뿐히 무시하고 가격대가 있는 침대를 선물했죠. 동생이 참 기뻐하더라고요. 그간 식당 일이 바쁠 때마다 와서 동생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돕기도 했고 언니로서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이 없어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동생이 그다지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한 기분이었어요. 동생에게 침대를 선물한 사실은 당연히 남편의 귀에도 들어갔고 또 당연하다시피 시댁에서도 알게 됐더라고요. 너 그게 사실이니? 네 동생 결혼하는데 비싼 침대 선물했다는 거. 네, 사실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무슨 문제? 그걸 몰라서 물어? 침대 비싼 거는 한두 푼도 아닐 텐데 그렇게 굳이 왜 침대를 선물해? 그냥 좋은 이불 세트면 되지. 그렇게 헤프게 낭비하면 돈을 어떻게 모으니? 동생에게 침대를 사준 것으로 둘이 얼마나 긴 토론을 해댔는지 남편의 말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읊어대는 시모의 말을 듣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때껏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생색 한 번 내지 않았더니 그래서 이토록 당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어머님, 저 이번에 동생한테 돈 쓴 거 처음이에요. 아범은 사방님 결혼할 때 집 사는데 보태라며 큰돈 턱턱 내놨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시댁에 돈 필요할 때마다 아범한테 받아간 거 다 알고 있어요. 재작년에 이사도 아범이 시켜줬고요. 제가 제 동생한테 고작 침대 하나 사준 게 그리도 싫으시면 환불할게요. 대신 이때껏 아범한테 받아간 거 다 돌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침대 환불하고 동생한테는 이불로 다시 사줄 테니까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지 시모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물러서진 않더라고요. 뭐야? 너 지금 나 협박하니? 협박이라뇨? 정당한 요구인데요. 돈은 아범이나 저나 같은 시간 같은 고생해서 버는데 쓰는 건 아범이랑 시댁에서 다 쓰잖아요. 저희가 돈 못 모은 건 다 시댁 때문이라고요. 시댁이랑 친정이랑 똑같니? 어디 비교할 게 없어서 시댁이랑 친정을 비교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야. 장가가도 우리 집사람이지만
네 동생은 시집 가면 그만인데 돈을 왜 써?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여튼 전 동생한테 침대 정도는 꼭 해줄 생각이니까 정 제가 친정에 뭘 하는 게 싫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때껏 아범한테 받은 거 다 돌려주세요. 그러면 침대도 환불하고 친정에 돈도 안 쓸게요. 너 진짜 이딴 식으로 나올 거야? 네, 저 이제 이딴 식으로 굴려고요. 그러니까 더는 제가 번 돈으로 뭘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앞으로 저 몰래 아범한테 큰돈 받아내는 것도 그만하시고요. 남편 역시 시무를 통해 전해 들은 것인지 한동안은 제 비위를 잘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여전히 시댁으로 용돈은 주고 있었지만 더는 큰돈이 가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조용했는데 동서가 출산을 하며 다시 일이 터졌네요. 동서는 원래도 엄살이 심하고 장깨가 많은 사람인지라 명절 때면 제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명절만 되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기 일쑤였죠. 어떤 날엔 여자만 걸리는 마법데이를 내세워 일을 미루기도 했고요. 그런 동서에게 출산은 좋은 핑곗거리였겠죠. 시댁에서 마주칠 때면 남편을 붙잡고 힘들다고 징징대기 바쁘더라고요. 아주버님, 저 요즘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요. 그이도 회사 일로 바빠서 아무것도 못 도와주고 독박 육아하려니 너무 힘들고 우울해요. 어쩐지 재수씨 안색이 창백하다 싶었는데 힘들어서 그런 거였어요? 네. 아기가 내려놓기만 하면 우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다니까요. 도우미분이라도 계시면 좀 살만할 것 같은데. 그이 월급으론 도우미까지 부르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혼자 다 하려니 너무 힘들고 지치네요. 그러면 제가 도우미 불러드릴게요. 그까짓 돈 얼마나 한다고. 도와주실 분 불러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 정말이요? 아주버님, 너무 감사해요. 역시 우리 아주버님밖에 없다니까. 말릴 틈도 없이 벌어진 상황에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다고 서방님이 능력이 안 돼서 도우미를 못 부르는 형편도 아니었죠. 심지어 육아휴직을 내고 아기를 같이 돌보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거짓말을 살살 해대더라고요. 더 열받았던 건 전 육아를 하다 손목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도 돈이 아까워 사람도 부르지 못하고 혼자 육아를 했었거든요. 그걸 떠올리자 더욱 화가 치솟았죠. 오죽하면 호탕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손에 잡히는 대로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만 빼고 화기애애한 시댁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크게 다퉜어요. 여보, 진짜 미쳤어? 도우미 부르는 돈이 한두 푼인 줄 알아? 하루만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일은 불러야 할 텐데 나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아, 진짜 적당히 좀 해라. 같은 여자로서 재수씨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러는 나는 당신은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도 온몸에 파스로 도배를 했어. 일하느라 안 아픈 데가 없다고. 이런 나는 본 척도 안 하면서 재수씨가 힘든 꼴은 그렇게 보기가 힘들디? 그래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런 큰 결정을 덜컥 한 거냐고. 가게 일은 당신 혼자 다 해? 나도 해. 가게에서 나온 수익금 중엔 내 몫도 있다고. 내 돈으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좀 쓰겠다는데 이렇게까지 사람을 몰아세워야 속이 편해? 이렇게까지 몰아세우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당신은 당신 집 일이라면 앞뒤 없이 지갑이 바로 열려? 그리고 뭐? 당신 돈? 정확히 해야지. 그건 당신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야, 우리 돈. 아, 진짜? 그러면 이러지 말고 우리 수익 분배를 확실하게 하자. 정확히 반반 나눠서 어디에 얼마를 쓰든지 간에 서로 간섭하지 말자고. 좋아, 그렇게 해. 나도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있는 이 생활 불만 많았다고. 당신 집에 온 재산 다 털리고 후회나 하지 마. 지금이야 돈 있으니까 당신한테 최고라고 해주고 당신 치켜 세워주지. 당신한테 돈 떨어지는 순간 다 끝이야. 당신 식구들이 당신 도와주기나 할 것 같아?
우리 가족이 돈만 밝히는 당신 같은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왜 돈이 떨어져? 지금처럼 장사만 열심히 하면 돈 떨어질 일이 뭐가 있다고. 군말하지 말고 이제부터 딱 절반으로 나눠. 알겠어? 정말 목 끝까지 차오르던 말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해주는 것도 모자라 저리도 강하게 요구하니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돈 관리를 따로 하기 시작했고 살림에 드는 돈도 정확히 반반씩 내서 생활비로 쓰기로 했죠. 이미 시댁에는 이런 일이 다 소문이 났는지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상태라 온갖 트집을 잡으며 저를 귀찮게 했지만 괜찮았어요. 돈으로 엮이지 않으니 확실히 스트레스가 줄었거든요. 트집 잡는 거야 반박하거나 말로 돌려주면 되니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고요. 하나마나한 공격인 거죠. 그렇게 각자 생활하며 나름 평온한 나날을 보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무럭무럭 자라는 게 인생의 낙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딸이 이상하더라고요. 왜인지 기운이 없어 보인다 싶더니 금세 온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해열제를 먹여봤지만 열이 떨어지는 건 잠시뿐이었고 더는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긴박한 순간이 되자 그래도 아이의 아빠인 남편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여보, 어떡해? 애가 열이 펄펄 끓어. 약을 먹여. 집에 약 있잖아. 먹였는데도 열이 안 떨어져. 어딘데? 병원에 가게 빨리 좀 와. 나 지금 못 가. 승철이랑 재수씨랑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라고 방금 내보냈단 말이야. 내가 지금 가면 애는 누가 봐? 다른 사람도 아닌 딸이 아프다는데 조카를 봐야 하니 못 온다고 태연하게 말하는 남편의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뒤로 이어진 남편의 말은 더욱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가 아프면 119를 불러야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 심각한 거면 119 불러서 병원에 가고 좀 참을 만하다고 생각되면 택시 불러서 응급실을 가. 그러면 되잖아. 하여튼 난 바쁘니까 알아서 좀 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애가 아파서 애 아빠한테 전화한 게 잘못이야? 아니, 당신 애가 아프다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당신 진짜 애 아빠가 맞긴 해? 내가 틀린 말 했어? 애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애 아빠가 간다고 애가 괜찮아져?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귀찮게 좀 하지 마. 별것도 아닌 거? 당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어. 또 시댁 일에 눈 뒤집혀서 정작 지 가족은 눈에도 안 보이는 거겠지.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도 잘 알 거 아니야. 육아한다고 두 사람 제대로 된 데이트도 못하는 거.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라고 내보냈는데 이제 와서 내 애 아프다고 들어오라는 말을 어떻게 해? 하여튼 난 바쁘니까 알아서 해. 딸이 아프다는데 동생네가 데이트를 해야 하니 조카를 봐줘야 해서 정작 지 애한테는 못 온다는 남편. 너무 황당한 말을 들으니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이놈이 정말 미쳤나 싶어서 말이죠. 결국 전 119를 불러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다행히 고열은 잡혔지만 화는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하더군요. 이딴 인간도 남편이라고 계속 믿고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변할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이혼한다면 아빠 없이 자랄 딸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이런 아빠라면 굳이 필요하지도 않을 듯 했고요. 무엇보다 딸에게 도움은커녕 상처만 될 것 같기도 했죠. 그렇게 이혼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는 조카를 보느라 많이 지친 남편이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그 꼴을 보기 싫어 눈을 감고 싶었는데 다음 순간 나온 남편의 말은 정말 온 정이 떨어졌네요. 왔어? 뭐래? 괜찮다지? 적당히 웃음이 섞인 질문. 정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겨우 가라앉힌 화가 다시 확 오르더라고요. 지금 웃음이 나와?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애 걱정은 전혀 안 해?
걱정하면 뭐가 달라져? 그리고 괜찮으니까 집에도 온 거 아니야. 피곤하면 잠을 자. 괜히 나한테 짜증내지 말고 말이야. 내가 지금 피곤해서 당신한테 짜증내는 줄 알아? 당신이 하는 행동이 화가 나서 이러는 거야. 애가 아프다는데 한다는 말이 119를 부르라고? 누군 119 부를 줄 몰라서 당신한테 연락한 줄 아냐고. 그래도 당신이 우리 딸 아빠니까 연락한 거였지. 나도 무섭고 걱정되니까 그런 순간에 당신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래서 연락한 거였다고. 그만 좀 해라. 애만 멀쩡하면 된 거지. 별것도 아닌 걸로 성질 좀 내지 마. 우리 딸한텐 당신이 있었고 그때 조카한테 나뿐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면 좋은 거지. 언제까지 그렇게 따지고 둘 거야? 입에 발린 말이라도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음부턴 우리 가족을 우선으로 하겠다 등의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조금이라도 미안해하는 기색이었다면 그토록 화가 나진 않았을 텐데요. 남편은 도리어 큰 소리를 내며 저를 예민하고 트집이나 잡는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그 순간 분명해졌네요. 이 남자에게 가족은 나와 딸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나자 이혼해야겠다는 확신이 더 분명해졌고 결단을 내렸죠. 일단 저와 딸의 공간에서 남편 놈을 내쫓기로 했어요. 당신은 당신 가족만 챙기니까 문제라는 거야. 결혼하고 당신이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가족은 나랑 우리 딸이라고. 시댁이 아니라 우리가 1순위가 되어야지 왜 늘 다른 사람이 1순위야? 난 우리를 2순위로 여기는 가정은 필요 없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부터 챙기려거든. 거기 가서 살아.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뭐?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나가라면 누가 겁낼 줄 아나? 나도 마주치면 싸우기만 하는 이 집구석 들어오기 싫었다고. 제발 들어와 달라고 연락이나 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당신 같은 인간한테 연락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화를 내더니 그 길로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고 바로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이혼을 준비하며 알아보니 생각보다도 더 많은 돈이 시댁으로 흘러들어갔더라고요.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동서에게 들어간 돈도 꽤 많았고요.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차용증 한 장 없이 말입니다. 돈 관리를 따로 하기 시작한 시점부턴 거의 돈을 물 쓰듯 썼더군요. 힘들었던 시절은 생각지도 않고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시댁 식구들만 챙기는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로 충분했죠. 물론 이혼을 결심하며 딸이 걱정스러운 건 있었어요. 그런데 딸아이 역시 남편에게 실망을 많이 했더라고요. 엄마, 그냥 아빠랑 이혼해. 아빠한텐 우리가 항상 2등이잖아. 난 이제 그런 아빠 필요 없어. 어? 우리 딸 아빠한테 화 많이 났구나? 화가 난 게 아니라 아무 감정도 없는 거야. 아빠랑 뭘 해본 기억도 없고 웃으면서 이야기 나눈 기억도 거의 없어. 그런 아빠한테 무슨 화가 나겠어? 그러니까 엄마도 내 걱정하지 말고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이혼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우리 반에도 이혼한 애들 꽤 있으니까 이상한 걱정하지 말고. 혹시나 이혼이라는 선택이 딸에겐 상처만 되는 이기적인 선택이진 않을까 고민했었는데 딸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니 옳은 선택이었다 싶었어요. 어린 딸에게 이런 말까지 나오게 한 남편에게 정말 분노하기도 했고요. 이혼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지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 갖은 애를 썼거든요. 시댁엔 큰돈을 아무렇지 않게 턱턱 내놓더니 저에겐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 하는 모습을 보며 이혼을 결심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다시금 했네요. 양육권은 두말할 것 없이 제가 가져오게 되었고 위자료 역시 생각보다 더 큰 금액을 받게 되었어요. 집은 제 명의였고 가게는 남편 명의였기에 이혼을 하자마자 용달차를 불러 남편의 짐을 동선의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짐을 받은 동선은 전화를 해서는 개거품을 물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진짜 미쳤어요? 이 짐을 왜 저한테다 보내세요? 왜? 내 전남편이 매일같이 그 집에 가 있길래 거기가 내 전남편 집인 줄 알았는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얼른 다시 가지고 가세요.
그렇지 않아도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서 귀찮아 죽겠는데 짐까지 우리 집에 있는 거 알면 여기서 살다시피 할 거 아니에요. 그까지 돈 좀 줬다고 빈대라도 붙을 생각이야 뭐야? 하여튼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니까. 가라고 눈치를 줘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전 그런 눈치 없는 아주버님 데리고 살 생각 전혀 없으니까 얼른 짐 다시 가지고 가세요. 난 이미 동서한테 다 보냈고 내 손은 다 떠나갔으니까 정 싫으면 동서가 어머님 댁으로 보내든 다 태워버려버리든 알아서 해. 나한테 이런 연락하지 말고. 이제 우리 엄연히 남남인 거 몰라? 눈치 없는 동선의 아주버님, 이제 나하고 아무 사이도 아니고 동서 가족이니까 알아서 잘 챙겨 살아. 늘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언제는 전 남편이 최고라며 치켜세우기 바쁘더니 빼먹을 것이 없어지자 동서는 전 남편을 짐짝 취급을 해대더라고요. 형님, 글쎄 전 아주버님을 제 식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식구도 아닌데 무슨 돈은 그렇게나 많이 받았대? 차용증 한 장 없이 말이야. 그거야. 난 그저 힘들다고 했을 뿐인데 아주버님이 나서서 돈을 준 것뿐이라고요. 주는 돈을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 갚을 거예요. 가족끼리 차용증은 무슨? 데리고 살라고 할 땐 식구가 아니라고 하더니 돈 이야기엔 가족? 동서는 참 말이 앞뒤가 안 맞네.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편하게도 산다. 하여튼 형님한테 빌린 돈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짐은 빨리 다시 가지고 가시고요. 동서는 화를 내며 온갖 험한 말과 함께 전 남편에 대한 욕을 쏟아냈고 그 모든 내용을 녹음해 전 남편에게 보내버렸어요. 돈은 돈대로 쓰고 무슨 일이 있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도와줬던 인간들이 전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보낸 녹음 파일을 다 들은 남편은 전화를 해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이게 뭐야? 이딴 거 보내면 내가 후회라도 할 줄 알아? 당신 같은 인간은 후회라는 감정도 사치라는 거 나도 잘 알아. 난 그저 당신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똑바로 알고나 있으라고 보낸 거야. 당신이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던 당신 재수씨도 당신이라면 지긋지긋하다고 하니 당신 엄마 집에나 가야겠네. 하여튼 오갈 데 없다고 우리 집엔 오지 말고. 이젠 우리 집에 당신 짐도 없으니까 말이야. 내가 말했지. 오라고 해도 안 간다고. 이혼까지 한 마당에 내가 미쳤다고 그 집에 가냐? 당신 잊었나 본데 가게는 내 거야. 가게가 있는데 그깟 집 언제든 벌어서 사면 된다고. 그때 가서 후회나 하지 마. 당신이야말로 이 가게 아니면 어디 가서 돈이나 벌어 먹고 살 수 있을 거나 같아? 나니까 당신 데리고 살아준 거야. 이거 왜 이래? 어디 두고 보자. 그래, 누가 더 잘 먹고 잘 사나. 그래, 두고 보자고. 전 남편은 제가 이혼을 후회할 것이라 호언장담하더군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지만 이건 굳이 대보지 않아도 뻔히 알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전 남편과는 얼굴을 붉히며 끝을 봤고 저와 딸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어요. 워낙 가정에 무관심했던 아빠라 없어도 표시도 나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의 빈자리가 아쉽기는커녕 이혼 따위 한 적도 없다는 듯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 때일까요? 전 남편의 가게에 파리만 날린다는 소문이 나돌더라고요. 제가 빠진 가게가 평탄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그 시점이 너무 빨라 조금은 놀랍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지던 찰나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힘들게 일군 가게 문 닫기 직전이야. 그래, 망해간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리더라. 말아먹을 건 알고 있었지만 3개월은 너무 빠르지 않아? 어떻게 6년 동안 일군 가게를 3개월 만에 말아먹을 수가 있어? 그게 우리 이혼하고 난 뒤에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 가족한테 일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었거든.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엄마는 온몸이 아프다고 그러더니 쇼핑이나 다니고 동생이랑 재수씨는 아기 핑계대고 여행 다니더라. 돈 받아갈 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정작 내가 필요할 땐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 있지? 내 연락도 차단해버리고 말이야. 결국엔 직원을 구했는데
그 직원이 식자재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손님들 장염 걸리고 식품위생청 신고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어. 들어보니 망해가는 식당의 지름길을 밟고 있더라고요. 잘못된 식자재 관리에 단골 손님들의 장염, 칭찬이 가득했던 가게 리뷰엔 각종 악플만 가득하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맛이 변했다는 것부터 해서 더럽다,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다신 가지 않겠다 등 영업 정지는 물론이고요. 하소연하며 울먹이는 전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네요. 식자재 관리는 직접 해라. 사장이 친절해야 직원도 친절하다. 쓰레기통에서는 개도 밥 먹기가 싫다 등등.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했었는데 단 하나도 새겨듣지 않아 일어난 일들이더군요. 거기에다 전 시댁 인간들까지 한몫했고 말이죠. 왜 아무 말도 없어? 나랑 이제 말도 하기 싫어? 당신 같으면 당신이랑 말 섞고 싶겠어?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당신한테 식구는 우리라고 했었지? 돈은 돈대로 뜯기고 가게는 가게대로 말아먹고 다 망해가는 거 자랑질이라도 하려고 연락했니? 왜 연락한 거야? 아니, 넌 그냥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당신 생각나서 연락했어. 당신 말이 다 옳았다 싶기도 해서 말이야. 미안해. 그땐 내가 어리석었어. 이제 와서 사과하면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해? 정신 차려. 이혼 도장 잉크 마른 지 오래고 난 당신 사과 같은 거 이제 필요 없어. 정 나한테 숙제하고 싶으면 다신 연락을 하지 마. 난 그거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다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전 시댁 인간들에게 돈을 다 뜯겨버린 전 남편은 직원들 줄 월급도 없어 권리금도 없이 가게를 내놓았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관리만 잘해서 넘겼으면 권리금이 꽤 됐을 텐데 말이에요. 제 젊은 시절을 갈아 넣은 걸 생각하면 서글프긴 했지만 다 자업자득이다 싶으며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렇게 다신 소식을 들을 일도 만날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 남편이 글쎄 딸을 찾아왔더라고요. 전 시댁엔 아무리 도움을 구해봐도 연락조차 되지 않고 그렇다고 저를 찾아오자니 얻는 거 없이 욕만 먹을 것 같았나 보죠. 전 남편이 나름대로 잔머리를 쓴 것이었죠. 딸에게 아빠가 학교 앞으로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이 나게 달려갔더니 거짓골을 한 전 남편이 딸아이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우리 딸,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어떻게 아빠한테 연락 한 통이 없어? 아빠 조금 서운하더라. 전 남편의 물음에도 딸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이지 딸만 아니었다면 욕이라도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신 왔어? 나야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왔지. 내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다. 화를 안 내게 생겼어? 이때까지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보고 싶었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줘야 해?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뻔뻔해? 당신 지금 오해하고 있는가 본데 나 그냥 막 찾아온 거 아니야. 나도 참다가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찾아온 거라고. 아빠가 딸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당연히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해? 우리 이혼한 지 1년이야. 1년 동안 단 한 번도 보고 싶단 연락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찾아온 이유가 뭐야? 이유는 무슨, 정말 보고 싶어서 왔다니까. 온 김에 우리 딸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집에서 시간도 같이 보내고 하면 좋잖아. 전 남편은 능청스럽게도 상황을 모면하려 애쓰더라고요. 그런 전 남편의 모습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혀 있는데 딸이 제 손을 잡더니 전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이제 나 찾아오지 마. 난 아빠 안 보고 싶어. 딸의 말을 들은 전 남편은 적잖게 당황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딸에게 되묻더라고요. 그리곤 화가 많이 난 딸이 투정이나 부린다고 생각한 듯 장난스럽게 딸의 화를 풀어주려 애쓰더군요.
뭐라고? 아, 우리 딸 아빠한테 화 많이 났구나. 아빠가 미안해. 이렇게 아빠 사과할 테니까 화 좀 풀어라. 응? 나 아빠한테 화 안 났어. 그냥 아빠가 보고 싶지 않을 뿐이야. 내가 아플 때도 엄마가 힘들 때도 우리보다는 다른 사람 돕는다고 바빴어. 난 아빠 필요 없어진 지 오래됐어.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우리한테 찾아오지 말고 혼자 살아. 딸, 그땐 아빠가 어리석었어. 아빠가 진짜 반성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딸 화 좀 풀어주면 안 될까? 이제부터 아빠가 우리 딸한테 정말로 정말로 잘할게. 우리 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어디든 언제든 상관없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올게. 응? 필요 없으니까 아빠는 아빠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잘 살아. 난 엄마만 있으면 되니까. 딸의 말을 들은 전 남편은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단호해도 너무나도 단호한 딸의 태도에 아무 말도 못한 채 말이죠. 사실 딸의 말을 들으며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전 남편이 불쌍해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닌 아빠를 저리도 미워하게 된 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전 남편을 미워하는 건 알고 있긴 했지만 저토록 미워하는 줄은 몰랐기에 전 남편 못지않게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고 딸은 그런 아빠의 모습이 더는 보기 싫다는 듯 손을 잡아 끌더군요. 그게 전 남편을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었어요. 딸에게 그런 말까지 들은 전 남편은 더는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당시 동네 마트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글쎄 동서가 찾아왔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인지 알 순 없지만 찾아와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형님, 이렇게 숨어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숨긴 누가 숨었다고 그래. 난 그저 내 할 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 갑자기 찾아와서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 하는지? 몰라서 물어요? 당장 형님 남편 데리고 가요. 내가 아주버님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요.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빚독촉을 해대는데 정말 살 수가 없다고요. 정말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누군데 이딴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동서는 마치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몰아세우기 시작했고 그런 뻔뻔한 태도에 화가 점점 치솟기 시작했죠. 살 수가 없으면 돈을 갚아. 그러면 되겠네. 그리고 나랑 그 인간 이혼한 지가 언젠데 날 찾아와서 이 난리야? 여기서 난동 그만 부리고 동서 아주버님하고나 잘 이야기해봐. 말이 통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요? 내가 정말 살 수가 없다고요. 이미 동네에 소문까지 나서 이사해야 할 판국이라고요. 그래? 이사하려면 집 팔아야 하잖아. 집 판 김에 돈 갚으면 되겠네. 기억하지? 그 집 살 때 그 인간이 큰 돈 보탠 거. 도움받은 금액이 꽤 큰데 입 싹 닫지 말고 얼마라도 좀 갚아. 사람이 그 정도 양심은 지키면서 살자. 어? 형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동서는 본격적으로 언성을 높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귀 먹은 사람 없어. 소리 못 낮춰? 남의 직장까지 찾아와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야?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아주버님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저라고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요? 저도 바쁜 사람이라고요. 동서는 전 남편을 데리고 가라며 말 그대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말 자체가 통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던 그 순간 마트 사장님이 다가와 제 앞을 막고 섰어요.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갑작스러운 사장님의 등장에 동서는 몸까지 바르르 떨며 이 아저씨는 또 뭐야? 난 아저씨랑 할 이야기 없거든요. 당장 비켜요. 아, 비키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굴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CCTV도 있고 이 정도면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에 충분하거든요.
경찰서까지 끌려가기 싫으면 당장 나가세요. 사장님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며 동서에게 엄포를 놓았고 동서는 그제야 허겁지겁 도망을 가더라고요.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난 후 정신이 되돌아오니 도저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받았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 내놓기 싫은 그 심보도 심보였지만 이미 다 끝난 저를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동서는 회사를 이직한 상태였는데 전 남편에게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 알고 있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전 남편에게 연락해 동서가 이직한 회사를 알려주었죠. 입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던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요. 전 남편이 회사로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제대로 난동을 쳤는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잡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다 하더군요. 가족 타령하며 좋다고 붙어먹을 때는 언제고 돈 때문에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꼴이 참 보기 좋다 생각했네요. 전 남편이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좀 도와달라고요.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다짜고짜 이게 무슨 소리야? 사실은 저요, 돈이 없어요. 아주버님 돈을 갚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대기업 월급이 얼만데 돈이 없다고 하면 누가 믿어? 그게요, 다 썼어요. 이것저것 좀 사느라. 들어보니 평소에도 사치가 심하던 동서는 전 남편에게 빌린 돈은 물론 월급까지도 물 쓰듯 쓰고 다녔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할 것도 가게가 저리 망해버릴 것도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거기다 전 남편이 찾아와 제대로 회사를 엎어준 덕에 회사까지 잘렸다며 하소연하기 시작하더군요. 거기다 아주버님 때문에 회사까지 잘렸다고요. 이제 정말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없는 거지. 왜 나한테 이 난리를 부리는 거야? 동서 남편 있잖아. 동서 남편한테 말해. 엄한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저희 남편도 요즘 힘들어요. 그래서 말인데 형님이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차용증 쓰라고 하면 쓸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내 돈으로 내 전 남편 돈을 갚겠다. 이 뜻이네? 동서 진짜 양심도 없구나. 어떻게 나한테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 저도 오죽 급했으면 이러겠어요? 아주버님 목소리만 들어도 이젠 지긋지긋한데 돈은 없고 형님은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랑 집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돈 좀 빌려주세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어찌나 당당한지 누가 들으면 맡겨놓은 돈이라도 있는 건 줄 알겠더라고요. 착각을 해도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동서에게 확실하게 현실을 깨우치게 해주었어요. 정신 차려. 그 돈이 있다고 해도 동서한테 빌려줄 일은 없어. 그러니까 다신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내가 동서 해주니까 우리가 아직도 가족인 것 같아? 그저 그쪽 저쪽이라 하기 못해서 불러주는 거니까 착각하지 마. 알겠어? 그리고 다시 나한테 피해주잖아? 동서도 내 전 남편이랑 나란히 유치장 신세 지게 해줄 테니까. 유치장은 가고 싶지 않았는지 더는 연락이 온다거나 찾아오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돈 나오던 방망이가 사라진 후 돈을 물 쓰듯이 쓰던 전 시댁 식구들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어요. 동선에는 사업을 하다 제대로 망해버려 좁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고 전 시댁은 그런 동선애를 도와주다 함께 망해버렸다고 하고요. 능력도 없는 것들이 돈만 믿고 설치다 집안 하나 잘 말아먹었다 했네요. 그 후 전 시댁과의 소식이 완전히 끊겨버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며 딸과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무엇보다 사장님이 저와 딸을 잘 챙겨주셔 몸도 마음도 편한 요즘이에요. 딸아이도 마트 사장님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요. 운동회를 앞둔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마트 사장님, 나 운동회 할 때 엄마랑 같이 오면 안 돼? 엄마 혼자 오는 것보다 사장님도 같이 오면
나도 좋고 엄마도 좋을 것 같아. 사장님이랑? 그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장님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저번에 운동회 이야기하니까 꼭 오고 싶다고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한번 물어나 봐봐. 아마 꼭 오고 싶다고 할걸? 평소 사장님과 장단이 잘 맞아 친하게 지내던 터라 딸이 함께하고파 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조금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딸이 너무 기대를 하고 있던 터라 조심스럽게 사장님께 물어보았고 사장님은 흔쾌히 함께 하겠노라 말해주었어요. 정말 저도 가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꼭 가보고 싶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요즘도 도시락도 싸고 하나요? 그날 김밥은 제가 쌀 테니 그냥 몸만 오세요. 아셨죠? 결국 사장님과 함께 딸의 운동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참 즐겁더라고요. 막상 전 남편과는 딸의 학교 행사에 참석해 본 적이 없는데 사장님과 함께 딸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가족이 된 기분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평생 일만 하느라 혼자 늙어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덕분에 이런 것도 와보고 호강하네요.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더 즐거운걸요. 우리 딸 저렇게 즐거워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감사해요. 곤란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흔쾌히 와주셔서요. 저 진짜 오고 싶었다니까요. 막상 와보니까 오길 정말 잘했다 싶어요.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싶기도 하고 이대로 한 가족이면 정말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어때요? 이렇게 가족이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나만 그래요? 네? 행복할 것 같네요. 순간 너무 당황하여 대충 대답하긴 했지만 되뇌면 되낼수록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건 고백인가 해서요. 아무래도 저는 이혼녀에다 딸이 있는 입장이라 항상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 사장님의 말에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건 고백일까요? 그저 분위기에 취해 던져본 말일까요?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